헬스데이터 A+ 장려은입니다.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 중부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집중호우란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것을 뜻하는데요. 국내 한 대학의 기상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집중호우 횟수는 50년 동안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역은 각종 수인성 전염병이 기승을 부릴 수 있으니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달 꼭 알아야 될 건강정보 헬스데이터 A+와 함께 하시죠. 8월 서울과 수도권에 물폭탄이 떨어질 때 제주의 낮 기온은 37.5도까지 오르며 제주 기상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며 힘들었던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해마다 8월이면 폭염으로 온열질환 환자 수가 급증했는데요. 질병관리청의 신고 상황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올해 온열질환 응급 환자 수가 많았습니다. 온열질환은 열사병, 열실신, 열경련 등으로 두통, 어지러움, 의식저하 증상을 보이다 심각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기온이 높아지면 우리 몸은 체온 상승을 막기 위해 체내 혈관이 팽창하면서 혈류 속도는 떨어지고 혈관을 막을 수 있는 위험한 혈전은 늘어나게 됩니다.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기온이 영상 32도가 되면 뇌졸중의 경우 위험도가 무려 66%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온열질환은 특히 고혈압과 당뇨, 만성질환 환자들에게 더 위험한데요. 만성질환이 있으신데도 설마 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의 건강인, 건강예측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국가 건강검진, 진료기록 빅데이터를 분석해 건강 나이는 현재 몇 살인지, 뇌졸중과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 당뇨병 발생 가능성, 심내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 50세 이상은 골다공증성 골절 위험도까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인에선 영유아의 비만, 성장, 안전사고 예측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니 방송 끝나고 바로 접속, 온 가족의 건강을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행할 질환을 예보해드리는 방송 헬스데이터 A+. 9월 많이 발생하는 질환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알레르기성 비염입니다. 지난해 알레르기성 비염 진료 환자 수를 분석하면 8월에 비해 9월에 거의 2배나 늘었는데요. 9월에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가 2배 정도 늘어나는 건 빅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5년간 반복되는 현상이었습니다. 대체 이유가 뭔지 이비인후과 전문의 선생님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9월에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뭘까요? 가을이 되면 이제 환절기이기 때문에 일교차가 많이 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황사나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더 많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점막이 예민한 비염 환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증상이 더욱 심하게 발현됩니다. 단순 감기와 알레르기성 비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알레르기성 비염은 이제 주로 저희가 4대 증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코막힘, 맑은 콧물, 재채기, 그리고 이제 코나 눈 쪽에 간지러움이 있는데요. 그 4대 증상이 있는 경우 이제 저희가 진단을 통해서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주로 말을 합니다. 그 외에 뭐 눈물이나 두통, 후각 감퇴, 그리고 코맹맹이 소리, 저희가 폐쇄성 비음이라고 말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대신에 열이 난다거나 아니면 콧물이 약간 누렇고 끈적끈적이는 콧물이 나오는 경우에는 알레르기 비염이 아닌 감기일 가능성이 더 높겠습니다. 선생님, 알레르기성 비염 나이대별 진료 환자 수를 분석해보면 9세 이하 그리고 10대 어린이 순으로 많았는데 이유가 뭔가요?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 항원에 대한 감작이 주로 소화기에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전적 소인이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병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편도 아데노이드가 비대한 경우 부비동의 발달이 완전하지가 않은 불완전한 상태이고, 이에 따라 부비동염이 자주 발생하는 소아들의 경우에는 성인에 비해 증상들이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염으로 진료를 받는 소아 환자의 수가 타 연령대에 비해서 높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알레르기성 비염이 생길 수 있는 걸까요?
네, 알레르기 비염은 소아 청소년기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 증상이 처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원에 노출되었을 때 이제 면역 체계를 깨우게 되고 알레르기 증상으로 이어지는 이제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매개 물질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히스타민이 면역 체계를 계속 자극을 시켜줘야 되는데 어렸을 때는 그 노출 정도가 작았던 사람이 성인이 되면서 갑자기 노출 정도가 많아지게 되면 성인이 돼서 증상이 처음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끝으로 알레르기성 비염 예방 혹은 증세 호전을 위해서 꼭 알아둬야 할 게 있다면요? 알레르기 질환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 요소에 대한 노출 회피가 증상을 막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완치가 어려운 알레르기성 비염, 가을을 맞아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없애는 대청소도 좋으실 것 같네요. 헬스데이터 A+가 분석한 9월 예상 질환, 다음은 급성 편도염입니다. 급성 편도염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전신의 저항력이 감소하였을 때 편도 내 세균으로 인해 급성 감염이 일어나는 질환을 말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졌거나 일교차가 커지면 걸리기 쉬운데요. 급성 편도염은 매년 9월부터 발병률이 늘어나 11월에 정점을 찍고 겨울인 12월이 되면 오히려 줄어듭니다. 음식을 삼키기 힘들 정도로 목이 붓고 고열과 오한이 동반되며 두통, 관절통 증상도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은 보통 4에서 6일 정도면 점점 사라지는데 고름이 나거나 붓기가 심하면 영상 정밀 검사를, 또 1년에 3번에서 4번 급성 편도염을 앓는다면 편도 절제술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급성 편도염은 9세 이하 어린이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성인은 남성보다 여성 환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혹시 목이 아프다고 코로나 인후염 아닌가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인후염은 기침 증상이 있고 편도염은 기침 증상이 없다는 걸 참고하세요. 편도염 치료에 아이스크림이 좋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 많죠? 아이스크림은 편도의 열감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릴 뿐 증상을 개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꼭 병원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급성 편도염. 잘 먹고 잘 쉬고 면역력 잘 챙기셔서 건강 점수를 A+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 9월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매일매일 건강하세요. 채널 A